학생이냐? 철수는 학생이야? 왜? 철수는 대학생이고 모든 대학생은 학생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룰을 갖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냈잖아. 철수는 학생, 그 새로운 팩트를 알아내는 거지. 이게 인퍼런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로직 프로그래밍이나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우리의 기본 지식들을 머릿속에 그러니까 컴퓨터에 표현해 놓고 그 표현된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룰이나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거. 그런 단계가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거고,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앰비기어스하니까 그걸 심볼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로지컬한 룰이나 팩트를 디스크라이브 해주는 거. 이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라고.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프롤로그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면은 우리가 이런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겠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철수는 서강대 학생이냐? 물어보면 어때? 얘는 아니라 그럴 거라고. 얘 문제점은 뭐냐면, 근데 그걸 알 수 없는 거지. 서강대 학생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지. 근데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는 노라고 얘기할 거라고. 이게 이제 로직 프로그래밍의 문제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크로울즈 월드 어썸션이라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위에는 다 fail, no, false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로직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짠다는 건 어떤 팩트 같은 것들과 그 팩트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룰들을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팩트를 알아내거나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프로세스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고,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거가 이 프롤로그 프로그래밍이에요. 얘를 한번 보지. 이거 보는 거 말고 이거 한번 볼까? 페어런트 XY. 이게 그냥 소설 읽듯이 읽어봐봐. X가 Y의 페어런트가라는 거는 X가 Y의 페어런트가 되기 위해서는 X가 Y의 엄마이거나, 혹은 X가 Y의 father이다. 이건 오화예요.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건 오화. 똑같은 룰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지. 이거나 페어런트 XY 관계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XY 사이에 머더 관계가 있거나, 페어런트 X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XY가 파더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랜드 페어런트 XY가 되기 위해서는, 페어런트 XJ, X가 Z의 페어런트이면서 Z가 Y의 페어런트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X가 Y의 그랜드 페어런트가 되기 위해서는 X가 Z의 페어런트이고 Z는 Y의 페어런트여야 된다. 이게 룰이지. 그랜드 페어런트라는 건 정의잖아. 이게 시블링 X가 Y의 시블링이 되기 위해서는 이놈이 아빠 엄마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X하고 Y가 이게 메모리 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뭔지 모르지만 X와 어떤 언노운 밸류 X가 Y의 시블링이 되기 위해서는 X의 엄마가 X하고 Y의 엄마가 똑같아야 되고, 이게 지금 이게 같이 나오면 같은 밸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exist M. 그러니까 X가 Y의 형제이기 위해서는, 시블링이 되기 위해서는 X하고 Y의 엄마가 똑같아야 되고, 요쪽에는 end예요. 요건 end. X하고 Y의 엄마가 똑같아야 되고, X하고 Y의 아빠가 똑같아야지만 X, Y는 시블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팩트들. 순자는 동수의 엄마다. 순자는 순수의 엄마다. 희자는 순자의 엄마다. 두화는 동수의 아버지다. 두화는 순수의 아버지다. 이게 날리지 베이스지. 이게 날리지 베이스고, 이게 프롤로그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짜놓고,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DB에다가 날리지 베이스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순자가 동수의 페어런트냐? 페어런트 아니야? 여기 팩트에는, 내가 알고 있는 팩트에는 지금 페어런트라는 게 없는 거지. 그러면 페어런트에 관한 룰을 찾아가는 거야, 이제. 페어런트의 룰. 페어런트의 X, Y인데 순자 동수니까 X가 순자가 되고 Y가 동수가 되는 거야. 그냥 쫓아가 봐. 곱하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mother XY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걸 찾아본다고. mother xy. x가 지금 순자가 됐고 y가 동수가 됐지. 순자 동수가 있어 없어? 팩트 중에. 여기 있잖아. 그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yes 그런 거. 런타임 시스템. 그리고 순자의 페어런트. 지금 보면 페어런트 이게 보면은 대문자를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컨스탄트고 소문자로 쓰면 컨스탄트고 대문자로 쓰면은 이건 변수예요. unknown value라는 건데 의미가 뭐냐면은 순자의 페어런트 x를 다 알려다오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의미가 퀘어리가 그러면 페어런트에서 순자 다시 찾아가는 거지. 이게 x가 순자가 되고 y는 이제 unknown value. 요게 y가 x가 y가 되고 둘 다 변수니까 unknown value가 되는 거니까 순자의 그걸 찾기 위해 순자의 y를 찾아본다고. 그럼 mother의 순자 y를 찾아보면 mother의 순자 동수 y가 동수가 되는 거지. 그 동수가 넘어가서 x는 동수라고 나오는 거다. 그 다음 걸 세미콜론이나 그 다음 걸 또 알려다오. 그런 특성이 또 있나 없나 찾아봐다오. 그러면 그 다음 찾는 거는 아까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순자의 동수까지 왔고 그 다음에 팩트가 순자가 머더인 거가 동수뿐만 아니라 순자의 순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음은 순수다 라고 해주고 또 찾아봐라. 근데 머더 관계에 있는 순자가 머더 관계에 있는 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 라고 알려주는 거라. 이게 프롤로그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짰던 프로그램이랑 완전히 틀리지.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나 돌아가는 방법이. 이거를 프로시저 호출로 생각을 해도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팩트와 룰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디스크라이브 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룰이나 혹은 팩트를 알아내는 거. 이게 프롤로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문 좀 열자. 시끄럽지 않으니까 덥다. 알겠지? 뭐 이거 갖고 아리스메틱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더 보면은 요거 봐봐. 이게 보면은 요 룰을 보면은 소설 읽듯이 이렇게 어펜드 세 개의 파라메터가 있어요. 파라메터라고 생각해도 릴레이션 이게 어떤 널 리스트에다가 어떤 리스트를 어펜드 하면은 그냥 그 리스트가 된다. 그러니까 리스트 있잖아요. 리스트 데이터 스트럭처. 거기다 두 개를 합치는 거야. 어펜드 한다는 얘기 두 개 리스트 합치는 건데 룰이 널 리스트에다가 어떤 리스트를 합치면은 그 리스트 자체다. 또 다른 룰은 혹은 어떤 리스트가 왔는데 첫 번째 건 X고 그 밑에 있는 거를 L1. 두 번째, 요게 요 의미가 헤드하고 테일이에요. X는 헤드, 첫 번째 엘리멘트. 어떤 엘리멘트, 파라메트로들은 어떤 엘리멘트하고 그 테일 부분과 L2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L1, L2, 요 뒷부분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봅시다. 한번 돌려볼게. 이게 지금 프롤로그, 여기 보면은, 구글링에서 프롤로그 하면 이게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SW 프롤로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운로드해서 인스톨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버전도 있어요. 온라인 버전 수행시키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다 룰을 집어넣는 부분이고, 여기가 쿼리를 집어넣는 부분이야. 알겠지? 그래서 보면 아까 우리가 있었던 이걸 한번 집어넣은 거죠. 여기서 보면. 어디였어? 순자. 어디였어? 지나갔나? 여기 있다. 여기다가 룰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빨간색 나왔지? 그래기 페런트, 시블리, 시나콜드. 어쨌든 여기다가 예를 들면 mother x, x, 수 이렇게 하면은 순수의 엄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팩트에서. 그러면 얘가 x는 순자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요거 갖고 여기를 찾아가지고 여기가 두 번째가 순수인 놈이니까 요게 x로 되게 요걸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x가 순자가 나온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혹은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대문자는 unknown value에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 x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둘 다 모르겠다. 머더 관계에 있는 x, y를 모두 알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나씩 알려주면 여기서 이걸 수행시키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x가 순자 동수가 나온 거지. 그 다음 next. 그러면 그 다음 거 순자 순수. 그 다음에 next. 희자도 있나? 희자 순자. 맞잖아. 희자 순자 있잖아. 얻어관계. 또 넥스트. 어디 갔어 넥스트.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넥스트가 안 나오나 보네. 이제 3개밖에 없고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100개 알려다오. 그렇게 하면 3개만 나오고 끝인 거지. 또 볼까요? 그래서 그랜드 페어런트 관계에 있는 XY 그랜드 페어런트 관계에 있는 뭐 그랜드 페어런트 누가 있을까? 페어런트인 놈이 뭐 그래서 동수의 희자 동수의 그랜드 페어런트가 누군가? 응? 동수의 그랜드 페어런트. 그랜드 페어런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만족해야 되잖아. 페어런트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동수가 y가 된 거지. y가 된 거지. 근데 얘가 얘 페어런트인데 그놈의 그 사람의 또 페어런트에 x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동수가 페어런트인 게 순자가 있는데 페어런트는 머더랑 파더니까 순자나 희자가 있는데 아니 순자나 두안이 둘 다 페어런트지. 근데 얘가 페어런트로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지. 희자가 동수의 그랜드 페어런트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스타일로 돌아가는 게 프롤로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팩트, 우리가 심볼릭하게 이런 심볼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런 심볼들 사이의 관계, 릴레이션을 표시해놓고 그걸 팩트.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난리지를 이와 같은 심볼들을 이용하고 심볼들을 표현하고 팩트를 사용하거나 그 심볼들 사이의 관계, 룰을 설정해놓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지리에서 알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롤로그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X, Y 이런 것들은 XY 이런 건 메모리 셀이 아니라 어떤 unknown value. 뭔지 모르지만 unknown value인데 그 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 이런 스타일 프로그래밍이 로직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볼까?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맵 칼라링 프로블럼이라고 알아? 맵 칼라링. 맵 칼라링 프로블럼은 뭐냐면은 이게 영역이 5개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색깔을 이거 인접한 곳은 똑같은 색깔을 칠하면 안 돼. 그거 데이터 스트럭처에 나오지 않나? 이런 문제, 맵 컬러링 문제? 어떻게 해? 루프 돌면서 하나씩 쫙 해보는 거잖아. 인접한 거. 그 프로그램이 이거는. 이게 맵 컬러링의 솔루션 중에 하나지.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인접한 곳이 다 같은 색깔로 칠해진 게 아니잖아. 이게 맵 컬러링의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찾는 프로그램이 이거라고. 보면은 칼라 A, B, C, D, E 5개 갖고 칼라 값을 하나씩 갖고 온 다음에 체크 칼라 5개 값을 체크하는데 그 체크한다는 얘기는 인접한 곳이 2개가 같지 않도록 하는 거가 체크된 거라고. 이거 같은 경우에 칼라 A 하면 A가 옐로우가 되고 칼라 B 하면 B도 옐로우, C도 옐로우, D, E 옐로우 갖고 체크해보면 페일이 나겠지. 그러면 칼라 E가 다른 놈을 또 찾아보자. 레드, D서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루프를 돌아가는 거지. A, B, C, D, E가 칼라라는 그런 룰을, 칼라라는 팩트를 찾아보는데 요 다 4개가 있으면 칼라 A 갖고 요걸 찾아보는 거지. 그러면 A가 옐로우가 된다고. 그래서 오케이 넘어갔어. 칼라 B 하면 칼라 B 갖고 또 찾아온다. 그럼 B가 또 옐로우. 처음부터 찾아보니까 옐로우. 그러니까 맨 처음엔 A, B, C, D, E가 다 옐로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 갖고 체크 컬러 2 하면 A하고 B가 같지 않은, 이게 페일이기 때문에 이게 페일이 되고, 이게 페일이 되면은 체크 컬러가 페일이 되고, 그러면 컬러 2가 그 다음 걸 찾아본다고, 레드. 아까 옐로우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2서부터 옐로우, 레드, 그린, 블루 다 돌아가 보고, 그 다음에 D 갖고 또 다 돌아가 보고, E 갖고 다 돌아가가지고 그걸 백트래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루프 돌아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 그래서 모든 걸 돌아가면서 체크 컬러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갖고 이제 해주는 거가 맵 컬러링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신텍스가 똑같은지 모르겠다. 이거 보면은, 아까 우리 여기서 보면은, 여기 새로운 거 갖고 하자. 새로운 DB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A하고 E는 옐로우, B하고 D는 레드, C는 그린이 솔루션 하나라고. 이거를 넥스트 10개 찾으라고 지금. 여러분들 알파고라고 옛날에 그 이세돌하고 간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난리지를 지 안에 무작위 갖고 있고, 서치 스페이스에서 이거에 맞는 그 다음 패턴이 뭐냐라고 찾아내는 거.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런 서치 문제로 되는 거가.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지금 팩트나 룰이 조금밖에 안 되지만 이게 무지하게 많다 그러면 서치 스페이스가 무지하게 커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알파고 뒤에는 뭐 GPU 같은 것들이 뭐 몇천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서치 스페이스 찾기 위해서, 그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찾는 문제. 이런 로직 프로그램이 서치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모든 조합 중에서 가장 어떤 룰에 맞는 조합. 그러니까 알파고에서 그 다음 수를 넣을 수 있는 조합 개수가 무지하게 많잖아. 거기서 거기서 또 넣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가지수를 따져봤을 때 그 서치 스페이스가 무지하게 커지는 거잖아. 그거를 쫙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옵티멀하기보다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 놈을 찾아서 그걸 두는 거라고. 근데 하나 컴퓨터 갖고는 그 서치 스페이스를 다 찾을 가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조합이 너무 많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뒷부분에 백단에 그 슈퍼컴퓨터 같은 것을 쫙 연결을 시켜놓고 그걸 서치 스페이스를 나눠서 찾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근데 그걸 다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어느 정도 자른 다음에 그것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선택해서 넣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알파고나 그런 데서 하는 것들은 다 이런 스타일로, 이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어떤 대국들이 되는 거지. 대국들에 대한 패턴들에 대한 거고, 이렇게 넣었을 때 그런 거 비슷한 게 있는가 찾아보고, 이렇게 뒀을 때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걸 놔보고 그걸 누른 다음에 그 다음 거 놔보고 그걸 쫙 해서 뎁스를 뭐 100개쯤 백수 앞을 내버려보는 거를 해가지고 그 모든 조합에 대해서 가장 높은 놈을 선택해서 그 다음 넣는 거, 그런 스타일로 되는 거지.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아니라. 넥스트 베페고 이게 다 나온 건가 보네. 그럼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일까?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걸 옐로우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찾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항상 뭐야 이게, A가 옐로우인 상태에서 B, C, D, E 값만 갖고 오는 거지. 알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이게 옐로우면 안 돼. 레드. 이렇게 하면 세 개 값만 알겠다. 이렇게 세 개 값, 그린, 레드, 옐로우 이렇게 세 개 값만 알겠다라고. 그러니까 대문자로 쓴 거는 언노운 밸류고 소문자로 쓴 건 컨스탄트라고 보통 얘기해요. 컨스탄트. 이런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가 퀵소트라는 거. 이것도 퀵소트 재밌는 거가, 어떤 리스트를 퀵소트 한다는 걸 첫 번째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바탕으로 해서 작은 것과 큰 거로 나눈 다음에 각각을 퀵소트 한 다음에 그걸 합치면 된다. 우리가 퀵소트 할 때 하나 갖고 얘를 중심으로 큰 거 작은 거 나눈 다음에 얘 중간에 놓고 얘 퀵소트 하잖아. 그 얘기가 여기서 보면은 어떤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중심으로 큰 것과 작은 거 두 개의 리스트로 나눠놓고 그 각각에 대해서 퀵소트를 호출하고, 그럼 결과가 LS, BS가 나오면 거기다가 LS에다가
BS하고 중간에 X를 껴놓으면 그 결과가 그게 어펜드한 결과가 퀵소트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짰던 퀵소트 프로그램하고 완전히 틀리지. 이게 이제 디클러러티브 프로그래밍, 퀵소트의 정의를 그대로 프로그래밍 해놓으면은 이 레졸루션이라는 그런 인프런싱 룰에 의해서 이제 그 원하는 결과를 찾아주는 거. 이게 프롤로 프로그래밍. 이거 무슨 문제지? 데이터 스트럭처에 하노이 타워. 이렇게 작은 거 위에 큰 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지. 그거 룰에 의해서 짜면 요게 하노이 타워에 다예요. 프로그래밍. 그러면 결과가 이제 이러같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움직여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리컬시브하게 계속 추출하면서 돌아가는 형태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짰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건 에이킨 프로블럼 알지? 에이킨 프로블럼이 뭐야? 응? 이 체스판에다 퀸을 둬서 이게 서로 대각선이나 직선으로 서로 퀸이 겹치지 않게 하는 않도록 해서 넣는 프로블럼이 이게 에이킹 프로블럼이지. 이거 C 프로그램 짜면 for loop 돌면서 하나씩 하면서 체크하는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은 퀸, A퀸, 이게 A퀸 프로블럼인데 한번 이것도 돌려보면은 이거 좀 예쁘게 나오는 것까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A퀸 프로블럼이 샘플로 제공을 해주는 것 같은데. N퀸 프로블럼. 이게 A퀸 프로블럼이에요. 퀸에서 이제 뭐 저쪽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클리어하는 게 없네, 이게. 이거. 넥스트. 이게 지금 예쁘게 그리는 것까지 호출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원래 리스트로 나오는 거지. 그 퍼뮤테이션 리스트로 나오는 거지. 얘가 어디다 둘 건가, 몇 번째 둘 건가. 이거를, 예를 들면, 뭐 100개. 100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뭐, 7퀸도 되지. 7퀸. 7x7 체스판에다가 퀸 넣는 거. 7퀸 프로블럼. 넥스트. 3퀸도 되나? 3퀸 돼, 안 돼? 이건 넣을 수가 없어? 서로 겹쳐서. 여기 3퀸. 폴스. 3x3은 넣을 수가 없어. 퀸 그 룰에 어긋나서. 4퀸은 되나? 4퀸은 되네. 근데 이거 말고 없을 거라면? 있네? 2개밖에 없네. 4퀸 같은 건 솔루션이. 이게 서로 퀸 하나 넣은 다음에 서로 이게 퀸들이 서로 이렇게 대각선이나 직선으로 겹치지 않도록 넣는 거가. 그것도 궁금해지잖아. 100퀸은 되나? 이거 서치 스페이스 무지하게 큰 거지, 100퀸이면. 이건 나오나? 열심히 뭐 하네. 무지하게 돌아가는 거지. 하나씩 놔보면서 그 룰 체크하면서 하나씩 하는 거지. 미안하네, 이거 너무 오래. 50킨만 하자. 50킨 프로블럼. 50킨도 안 되나? 너무 크나? 이게 인터프리터로 돌아가거든요. 네. 인터프리터로 돌아가서 지금 속도가 무지하게 느린데 20퀸만 해보자. 20퀸 나왔네. 넥스트. 100개. 나오겠지? 응?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직접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직접 짜지 않더라도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CSC 가가지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이 로직 프로그래밍이에요. 로직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어떤 팩트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심볼릭 로직이라 바탕을 뒀다 그랬는데 심볼릭 로직이라는 게 그 로지컬 익스프레션 논리적인 표현하는 방법인데 심볼하고 배리업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자연어 처리 일반적인 랭귀지가 아니라 심볼을 이용해서 표시하는데 그 심볼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not, and, or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거 이건 뭐 책에 없는 걸 제가 찾아냈는데 그래서 그 텀드 프로포지션이라는 게 명제인데 명제라는 거는 주장이지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을 언어도로 기호를 표현하는 걸 우리 프로포지션 명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father 밥 제이크 이렇게 하면 밥이라는 사람이 제이크의 아버지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읽을 때는 릴레이션을 얘기하고 이건 어떤 컨스탄트 오브젝트 사이에 릴레이션을 표현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심볼릭 프로포지션들을 이런 논리적인 명제들을 심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심볼릭 로직이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런 것들 중에서 그 로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프리디케이트 칼큘러스라는 그런 형태의 로지컬 익스프레션이 우리가 이제 그 프롤로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디케이트 칼큘러스 이런 all exist x 이렇게 하고 릴레이션 갖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제 프리디케이트 칼큘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프로포지션은 이런 것들이 다 프로포지션들이에요. 아토믹 프로포지션, 팩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팩트, 그러니까 아무 어떤 뭐 다른 프로포지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그 순서대로 그 자체로서 릴레이션을 표시한 거. 맨 제이크, 맨 프레드, 라이크 밥, 레드헤드, 라이크 프레드 엑스. 이렇게 하면 x 값이 뭐가 되나? 이게 룰이고 이게 db에 들어가 있고 이게 컬이면 폴스죠. 이게 프레드가 좋아하는 x를 찾아내라는데 프레드가 좋아하는 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폴스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db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요거는 널 리스트예요. 널 리스트고 이렇게 의미가 널 리스트 더 어펜드 널 리스트 하면 결과는 널 리스트다. A에다가 널 리스트를 어펜드 하면 A 리스트가 된다. 이게 append A, B, C, D 하면 A, B, C, D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트 세 개 사이에서의 append 관계를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제 팩트만 갖고 표현한 거지. 팩트만 갖고 표현한 거. 그래서 아토믹 프로포지션이라고 그러면은 팩트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오브젝트들 사이에 릴레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아토믹 프로포지션 이런 같이 이게 오브젝트들이고 어떤 오브젝트들이고 걔들 사이의 관계 보통 수로나 관계를 표시하는 거가 이와 같은 스타일로 이제 DB 안에 표현해 놓는 거지. 근데 프로포지션이 이제 단순하게 이와 같이 아토믹하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묶어져 있는 거지. 니게이션은 틸드가 되고 컨정션, 엔드지. 엔드는 이렇게 디스정션, 합, 그 유니온, 그다음 이퀴벌런트, 같다. 임플리케이션, 이거이면 이거다. 라고 하는 거, 임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모든 X에 대해서 우먼 X면 휴먼 X다.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이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룰을 표시한 거예요. 의미는 for any value of X, if X is woman, then X is human. 이거면은 이거는 메리 X, 그러니까 메리가 X, 그 머더 관계에 있는 X가 있고 그 X가 메일이면 뭐죠? 메리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선 관계가 있는 거지. 아들이잖아. 메리하고 머더 관계가 있는 어떤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메일이면 메일이라는 게 어떤 이 X, 그러니까 요 같은 데서 있는 X는 똑같은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거야. 얘가 X가 되면 얘도 X가 똑같게 되는 거라고. 보통 파라미터 패스라고 생각되는데 요 X가 되면 요게 같은 거가 되니까 이게 메리가 어떤 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all이라는 것도 있고 exist라는 그런 것도 쿼티파이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거이면 이거 혹은 이거다라는 의미예요. 임플리케이션 의미가 뭐냐면 A1과 A2가 A 혹은 AN이 몽땅 다 true이면 인터프리트하는 방법이 이게 다 true이면 B1이나 B2나 BN이 중에 하나가 true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화라고. 그러니까 이걸 오하고 이걸 엔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묶어져 있는 거를 이제 클로저 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A가 true이면은 at 1B가 true이다. 이거 같은 경우 봐봐. 밥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읽지, 임플리케이션이니까 밥이 레드헤드를 좋아하고 메리가 레드헤드면 밥은 메리를 좋아한다. 그 룰을 표시한 거라고 지금. 의미가. 그러니까 imply. 이게 true이고 이게 true이면은 얘가 true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밥이 레드헤드를 좋아하고 메리가 레드헤드이면 밥은 메리를 좋아한다. 이걸 이제 X로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father. 이것도 마찬가지로 father가 루이스하고 알라고, father가 비올렛이라는 사람의 이게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뭐 밥이 아들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관계를 표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릴레이셔널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이 어떤 팩트와 룰 사이에서 관계를 표시하는 건데, 이걸 이제 클로저 폼이라는 게 이런 폼을 클로저 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클로저 폼이라고. 프로포지션인데 이쪽에 임플라이 왼쪽에 오른쪽에는 and로 연결되어 있고 이쪽은 or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이거 같은 것들이 이게 오화라고. 얘 혹은 얘다라는 의미라고. 오화. 같이 되어 있는 거, 오화하고, 이제 이거는 and. 이쪽은 and에 있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레졸루션이라는 게 이게 수행되는 메커니즘이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automatic theorem proving method라고 한 건데, 레졸루션.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런 임플리케이션. P2가 true이면 T가 true이다. T가 true이면 Q1이 true이다로부터 P2가 true이면 Q1이 true다라는 걸 임플라이 찾아내는 거. 이런 단계.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아까 뭐 사람이면, 여자면 사람이다. 아니, 여자면 사람이다. 사람이면 밥을 먹는다. 그러면 여자도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그럼 3단 논법에 의해서 그렇게 찾아내는 걸 우리가 inferencing, 추론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추론을 하는 프로시저, 방법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CRM 프로빙 하는 거니까, 프롤로그 로직 프로그램의 런타임 시스템은 계속 이 방법을 쓰는 거라고. 오토매틱 CRM 프로빙. 얘가 추인지 찾아가가지고 추인가 찾아보고, 아니면 그 다음 거 찾아보고 하는 그런 단계를, 그런 방법을 우리가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로직 프로그램의 런타임 엔진이지. 이게. CRM 프로빙 하는 엔진. 기존에 있던 팩트들과 룰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가 질의한 거가 true인가 안 true인가를 찾아보는 거라고. 그거의 사이드 이펙트로 얘가 X가 있으면 그 값이 5일 때 true다라고 알려주는 거. 그런 CRM 프로빙한 단계를 우리가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러빈슨인가? 이런 사람이 1965년에 만들어낸 그런 오토매틱 CRM 프로빙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걸 많이 쓰는 거잖아. P2이면 항상 T다. P2이면 T고, T이면 Q1이면 항상 P2이면 Q1이잖아. 이런 관계가 있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봐봐. 얘하고 얘가, 그러니까 이게 제이크하고 조한나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조한? 뭐, 얘가 머더 관계이면은 얘가 더 늙었다. 늙었으면은 와이저다. 똑똑하다. 라고 있으면 머더이면 똑똑하다는 걸 아는 거지. 이게 인퍼런싱이라고, 이런 단계가. 이게 원래가 이런 룰을 우리가 만들어 이 DB 안에 집어넣지 않았잖아. 이런 룰을 여기다 집어넣지 않았지만 기존에 있는 룰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는 거지. 지가 알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룰들을 DB에 때려넣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룰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룰들을 만들거나 새로운 어떤 지리로 온 거가 추운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거라고. 그런 단계를 우리가 레졸루션이라는 오토매틱 CRM 프로빙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여기서 하나씩 이제 아까처럼 내가 헤드 있으면 거기에 맞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쫓아가 보고, 없으면 다시 쫓아와서 그 다음 거 찾아보고, 그런 단계,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헤드에 있는 걸 갖고 다음 걸 찾아보고, 바디에 있는 걸 찾아보고, 없으면 그 다음 걸 찾아보고, 그런 프로시저를 우리가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이용해서 오토매틱하게 CRM 프로빙, 사용자가 정의한 이게 true인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 true인가 아닌가를 있는 DB와 룰들을 이용해서 증명해 보이는 거. 그게 프롤로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고,
로직 프로그래밍 방법이요. 여기서 보면 이게 만약에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다루는 데이터 타입은 뭔가? 여러분이 봤던 거는 데이터 타입, 어레이, 레코드, 플로팅 포인트, 인테저. 일반적인 프로그램 랭귀지가 다뤘던 데이터 스트럭처는 완전 다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지. 이와 같이 심볼릭한 컨스탄트들 혹은 아까 간 리스트 같은 것들이 이런 로직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중요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이런 거 갖고 이런 컨스탄트를 이용해서 심볼릭한 프로세싱.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파스칼, 포트란 같은 거는 뉴메릭 컴퓨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프롤로그나 리스크 같은 경우는 심볼릭 컴퓨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하기 빼기 플로팅 포인트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아니라 심볼이 두 개가 같은가 안 같은가 체크하는 것들이 많다고.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들이. 그리고 메모리 셀에서 뭘 가져다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룰부터 있는 팩트나 DB 서치하는 것들이나 혹은 룰 갖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프리미티브한 오퍼레이션이라고. 이거는 이렇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하드웨어랑 전혀 상관없지. 우리가 갖고 있는 C나 파스칼 같은 경우는 메모리로부터 변수 값을 가져다가 메모리를 가져다 AL수 갖다 놓고 더해서 다시 메모리에 갖다 놓는다는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팩트를 설명하고 그 팩트들 사이에 룰을 갖고 새로운 룰을 만들거나 어떤 지리가 true인가 아닌가를 체크해보는 형태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이 로직 프로그래밍에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잘 모르겠지? 무슨 얘기하는지. 아까 프리디케이트 캘큘러스 거기서 그 라이크 플레이랑 라이크 있는데도 어떤 이제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순서 말고 좀 화살표. 이게 이거이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implied. 그 만약에 not like면 blame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그건 네가 그렇게 쓰고 싶으면 그렇게 쓰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어떤 거 이게 어떤 뭐라 그러지? 딱 맞는 라이트한 값이 아니라 내 생각을 표현한 거라고. 네가 쓸 때 이걸 바꿔서 표현해서 룰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7번이 not like면 blame이다라고. 이게 말 자체가 이걸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니다. 그냥 그렇게.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배우를 비난한다. 디스라이크 하면 라이크하지 않으면 비난한다라고 하는 거 맞지 않나? 의미가 좋아하지 않는 배우를 비난하니까 좋아하지 않으면 브레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네, 근데 저기 적힌 거는 blame하면 나는 like한다. 이게 좋아하지 않는 배우를 비난하니까 좋아하지 않으면 비난한다 아니야?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어로 얘기를 하면 앰비기어스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볼릭하고 표현하는 거라고.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네 생각,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니까 이걸 바꿔 써야 된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이거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쓰는 거니까. 화살표 의미가 이거이면 이거다. 그러니까 디스라이크 하면은 디스라이크 하면 비난한다. 이게 비난하면 디스라이크 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임플라이가 여기서 보면은 임플라이 이 화살표의 의미가 어디갔어? 요거 화살표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하면 A implies B. 이거이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까 이거 디스라이크면 브레임 한다라 그러니까 순서 바뀌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게. 크게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임플라이 한다면 얘면 항상 A인 거지. 그지? 하지만 B라고 해서 항상 A는 아닌 거지.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 아니지. 필요 충분 조건이면 이퀴벌런트한 걸 의미하는 거고. A면 B다. B인 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A이면 항상 B이기 때문에, 항상 B이기 때이지만 B라고 해서 항상 A는 아니잖아. 의미가. 임플라이 한다는 거 의미가. A는 B다라는 의미가.
어쨌든 이게 임플리케이션이라는 거고. 또 질문. 이게 뭐 처음 봐서는 잘 모를까? 무슨 얘기인지. 좀 째려보고 좀 고민을 해봐야. 그저 싱글 사이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우선순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네, 그러니까 그 의미상으로는 이게 요거 예를 갖고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엔드가 먼저인지 아니면 그 인플라이가 먼저인지. 아니 이거 항상 읽을 때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거이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읽을 때. 이게 CRM이에요. CRM 정리. 주장하는 건데 내가 주장하기 난리자에 표현하는 거는 이게 true이고 이게 true이면 항상 이게 true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가. 근데 그게 그 라이크이면 뭐 그거이고 그거하고 저 레드 헤드에 그 엔드 조건을 묻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묶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제 그 프로그램 랭귀지 C 언어의 이게 오퍼레이트의 프리스턴스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걸 그냥 이건 임플라이 이거면은 이거면 이거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신택틱하게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오퍼레이터 프리스턴스 밀따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신텍스 자체가 이쪽은 엔드로 묶여져 있고 이쪽은 하나의 어떤 릴레이션이 있어서 이거하고 이게 true이면은 이게 true이거나 뭐가 true인 거 뭐 이런 스타일을 표현해요. 우선순위가 요게 이렇게 묶여 있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고 항상 이거라고. 로직 프로그램은 기본 자체가 룰을 표현할 때 이런 스타일을 표현을 한다. 또 질문? 잘 모르겠지? 모르는 게 당연해. 그걸 한 번을 보고 알면은. 근데 프로그램이 완전 여러분들이 짰던 프로그램하고 완전 틀리지. 의미 짜는 방식하고 그다음 돌아가는 메커니즘 자체가 뭐 메모리셋에 살아가다 A를 더해서 메모리셋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팩트와 룰이 있고 그 팩트와 룰로부터 사용자가 질의할 어떤 거가 true인가 안 true인가를 체크해 보면서 사이드 이펙트 변수가 있으면 그걸 true로 하는 X값이 뭔가를 찾아주는 거. 그게 로직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에요. 질문 없어? 이게 옛날에 내가 저번 슬라이드에서 전 슬라이드 여기 여기서 A는 슬라이스 B가 아니라 슬라이스 이거 요 두 개 바뀐 거 아니냐? 근데 요 심볼을 어떻게 쓰느냐 뭐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게 이렇게 쓰면 A implies B. 네 얘기는 지금 요게 이렇게 이게 두 개 바뀌어야 된다? 그 그냥 심볼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틀린 건데 책에서 보통 쓸 때 저런 스타일로 쓰니까. 그러니까 요 심볼의 의미를 보면 그래서 보면은 요 심볼의 의미, 심볼의 로직에서 요 심볼의 어디 갔어? 임플리케이션이 여기 어떤 때는 화살표를 쓰거든. 보통 화살표. 아까 여기서처럼 요거 대신에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임플라이를 표시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책에서는 이런 걸 써가지고 임플라이를 표시할 수도 있고. 집합에서 포함관계 나타내는 거랑 약간 다른 거예요. 합집합. 그러니까 이게 포함 관계 나타내 줄 때 이거에게 서브셋이다라고 나타내 줄 때 이제 A인데 B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얘가 슈퍼셋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게 집합에서 포함 관계 나타내 줬을 때 얘가 뭐라 그러지? 큰 집합이고 얘가 더 큰 거지. A가 더 큰 거고 B가 더 서브셋이지. 그럴 때 이게 포함 관계에 있다. 그 무슨 집합이라고 그러지? 부분집합인데 이걸 뭐라고? 이게 부분집합이고 얘는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이 B지. A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네 얘기는 이게 그 집합의 그런 신텍스를 쓰면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랑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 뭐 다른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동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가 어떨 때는 화살표 갖고 표현하고 진짜 프롤로그에서는 땡 갖고 표현하거든. 이렇게. 어디 갔어? 프롤로그에서는 이거 갖고 표현하거든. 이렇게. 임플라이를. 이거이면 이거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심볼을 이용하거든. 프롤로그에서. 그러니까 어떤 심볼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건 틀리기는 거니까. 또 질문.
이렇게 아마 이 책에서 우리 책에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은데 imply 이거이면은 항상 이거다. 이거이면은 이거다니까 얘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책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 그래서 이거 의미는 이거이면 항상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imply이기도.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한다. 네 말대로 집합으로 쓰면 그렇진 않지. 책에서 나와 있는 신텍스 쓴 거니까. 항상 이쪽을 먼저, 그러니까 의미가 이게 true이고 이게 true이면 얘가 true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더 반대로 하면 얘가 true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개를 true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볼까요? 그 디클러러티브 프로그램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볼까? 퀵소트 있고 맵 칼라 있고 멤버 X가 그러니까 멤버가 이런 거 이게 true일까 false일까 멤버 1 A B C D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엘리멘트가 두 번째 엘리멘트의 멤버냐 첫 번째 거 false지 그냥 우리가 그냥 물 같은 거 보지 말고 요거 보면 1이 A B C D의 멤버가 아니잖아 A는 이것도 false지 이거는 세 번째 건 true지 이 룰을 정의할 때 X가 첫 번째 들어온 놈의 두 번째 놈의 첫 번째 엘리멘트면 그건 true다. 이게 의미가 리스트에 이걸 여러분들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 리스트에 이게 A, B, C, D 리스트가 있으면 이거가 만약에 표시가 A에 Y 이렇게 돼 있으면 A는 A가 되는 거고 Y는 B, C, 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게 이게 헤드를 표시해요. 맨 첫 번째 엘리멘트. 나머지 거의 리스트. 그 의미야, 리스트 표시가.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언더바는 뭐든지 상관없다. G가. 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엘리멘트하고 두 번째 엘리멘트의 헤드가 같으면 멤버가 true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OI이기 때문에. 이게 true이거나 이게 true이면 되는 거거든. 룰이 두 개니까. 이게 true가 안 됐으면, 즉, 이거 같은 경우에 멤버의 1에 A 그러면 X가 1이 되는 거고, 요 X가 A가 되잖아. 두 개가 틀리지. 첫 번째가 false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거 내려오면 X가 1이 되는 거고, 언더바 첫 번째 헤드를 신경 안 쓰고 Y가 B, C, D가 된다고. 두 개 틀린 거. 그러면 B, C, D 갖고 다시 멤버를 호출하는 거거든. 리커시브가 다시. 끝까지 갔는데 널로 됐다. 그럼 fail이라는 거고. 그 리커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룰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놈하고 리스트가 왔을 때 얘하고 얘가 같으면 멤버다. 틀리면 테일 갖고 다시 한번 또 멤버를 체크해라. 첫 번째 거 빼놓고 두 번째 거부터 해서 테일 리스트 갖고 다시 한번 체크해라. 리커션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프롤로그나 로직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데이터 스트럭처는 대부분 다 리스트예요. 리스트 갖고 난리지를 표현한다고. 이게 진짜 런타임 시스템에서 그러면 아까 동수, 순수 같은 것들이 같은 거 하는가 체크하려면 뭐 하겠어? 스트링 컴페어하고 스트링 매칭 해야 되잖아. 그래서 프롤로그 같은 경우는 스트링 매칭 같은 것들이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이라고. 랭귀지에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인데 그걸 갖고 메모리에 갖다 놓고 스트링 컴페어로 쫙쫙 하면은 속도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임퍼러티브 랭귀지에 본노이만 컴퓨터상에서 이런 걸 어떻게 잘 돌릴 건가 라는 것들 갖고 프로그램을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어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프로그램이 어펜드라는 거, 두 개 리스트 어펜드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널 리스트에다가 하나 어펜드 하면 그 자체가 된다. 헤드하고 에런 첫 번째 걸 헤드하고 테일을 누르고 두 번째 얘 리턴 값인데 리턴 값은 요거에 x를 가져다 놓고 에런 L2 L3를 어펜드 해라. 그러니까 에런하고 L2를 어펜드한 결과가 L3가 되고 첫 번째에다가 L3를 합친 거가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펜드하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C 언어로 보면은 이거 인테저 리스트고 이거는 캐릭터 리스트잖아. 이거 두 개 어펜드 돼가지고 1, 2, 3, 4, A, B, C, D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는 언타입드 랭귀지예요. 프로그램 랭귀지로 보면 프롤로그가 타입이 없어요. 다이나믹 타입 바인딩이라는 언어예요. 다이나믹 타입 바인딩이고 플로팅 포인트 이런 너무 타입 같은 게 없이 이제 돌아가는 랭귀지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메커니즘이에요.
리버스도 아주 간단하지. 널 리스트의 리버스는 널 리스트다. 어떤 리스트의 리버스는 헤드하고 테일로 나눈 다음에, 인풋을 헤드하고 테일로 나눈 다음에, 테일을 리버스해서 결과를 t로 받자. 그 다음에 t에다가 아까 했던 헤드를 두 개 합쳐서 어펜드한 결과를 내보내주자. 이 얘기다. 이게 이제 리버스, 어떤 리스트의 리버스를 구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C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지. 리스트 프로세싱 하는 거. 근데 포루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리컬션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리컬션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포루프 돌리는 건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 찾아보고 없으면 그 다음 거 내려가 보고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걸 증명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레졸루션이라는 프로세스. 오토매틱하게 서렘 프루빙하는 프로세스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엔퀸 프라블럼. 이제 이런 거 나중에 시험 문제 내면은 풀 수 있겠어? 리버스에서 L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거 L? 요게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게. 리버스. 어디 갔어 아까? 프롤로그 프로그램 한참 째려봐야지 알아. 한 번에 쫙 보고 1차 읽어지진 않고. 또. 룰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n리버, n리버, 1,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가로치고 리스트를 입력을 주는 거지. 1, 2, 3, 4, 4 하고 결과를 y로 받는 거야 지금. 응? 이렇게 하면은 다 결과 나오지? 응?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룰이 요게 1, 2, 4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요거 대신에 h 대신에 1이 바인딩 되는 거고 t0 대신에 2, 4가 바인딩 되는 거라고. t 대신에 바인딩 되는 거. 그리고 이게 결과값이고 이게 L값이 나중에 Y로 리턴 될 거라고. 근데 이놈은 이게 만족시키게 되기 위해서는 T0 아까 뭐였지? 2, 4를 N 리버스를 한다고 다시. 그 결과를 T로 받는다고. 그 4, 2가 리턴 되겠지. 2, 4가 아니라 4, 2가. 뭔지 모르지만 이거 리커션 아니야 지금. 테일 부분 갖고 리버스를 다시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오면 거기다가 뒷부분에 첫 번째 엘리먼트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어펜드 시켜준 거가 바로 이거다. 이해가 돼? 응? 이게 이 프로그램 자체 안에 무지하게 많은 그래서 한번 띡 봐서는 잘 몰라요. 이렇게 쫙 째려보고 어떻게 인풋 아웃풋인가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응? 그러니까 어떤 리스트의 리버스라는 거는 헤드 뺀 거 갖고 나머지 부분 갖고 리버스 한 다음에 이걸 뒤에다 붙이면 된다. 그 얘기잖아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1, 2, 3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의 리버스는 이거 떼어낸 다음에 얘를 리버스 한 다음에 뒤에다 L을 붙여라. 이 얘기잖아. 룰 자체가 지금. 얘가 의미하는 뭐가 그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터미네이션 조건이 맨 먼저 나오고 리컬처의 터미네이션 조건이 먼저 나오고 만약에 이걸 바꾸면 저 순서를 팩트를 두 개를 바꾸면 랭귀지가 무한 루프 돌아요. 프롤로그의 문제긴 한데 원래 로지컬리 생각하면 룰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널 리스트의 리버스는 널 리스트다. 어떤 리스트의 널 리스트라는 거는 어떻게 한다라는 건 두 개의 룰을 정해놓은 거라고 저기다가. 근데 그 룰에 얘가 우선순위에 놓고 얘가 우선 낮은 게 아니잖아. 둘 다 똑같은 건데 로지컬리 봤을 때 어떤 순서로 우리가 DB에 집어넣느냐는 상관이 없지만 서치할 때는 위서부터 찾기 때는 랭귀지 입장에서 보면 위서부터 찾기 때문에 밑에 룰을 먼저 놓으면 무한 루프를 돌아버려요. 그래서 항상 터미네이션, 리커션 쓸 때 터미네이션 조건을 먼저 룰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룰을 밑에 놓는
형태로 해야지만 서치할 때 리커션 돌아가면서 여기서 끝내서 리턴에서 돌아온다. 그치? 또 질문.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실습할 때 요거를 갖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프로그램하면서 진짜 돌려보는 거를 해볼 거예요. 저 식스타스 프로그램. 원래 인스톨 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인스톨 하게 하면 또 뭐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프롤로그 온라인 버전 갖고 스위시 프롤로그. 이거 보면 가장 많이 쓰는 프롤로그 같아. 또 질문. 잘 이해가 안 돼? 저희 그러면 리커션을 부를 때 헤드가 끝까지 가는 거를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룰이,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주면은 요 이사 갖고 다시 엔립을 저기서 위서부터 찾는 거지. 이사가 널 리스트가 아니니까 또 밑으로 내려와서. 아 그럼 1번 조건을 그래서 1번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지. 왜냐면 이사니까, 리스트니까, 널 리스트가 아니니까 첫 번째 팩트에 맞지가 않지. 그러니까 그 다음 룰을 찾아보는 거라고. 그럼 그 첫 번째 팩트에 맞을 때까지 리커션 도는 거지, 계속. 널 리스트가 되면은 리턴 값이 널 리스트가 리턴되는 그게 거지. 밑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밑으로 오면은, 이거 밑으로 오면은 리스트에 계속 이게 돌아간다. 헤드 테일 갖고. 이게 그래도 될래나 이게 한번 해보자. 끝나지면 이게 아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 얘기거든? 그치?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터미네이션 조건을 뒤에서 주고, 그래도 되네. 근데 대부분 경우가 이 터미네이션 조건을 먼저 써놔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씩 뺏어가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룰이 안 맞기 때문에 두 번째 룰로 와서 그 팩트가 돼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이게 어펜드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데, 예를 들면은 둘 다 변수를 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펜드 아까 볼까? 어펜드? 이거는 다시 읽어보면은 널 리스트에다가 어떤 리스트를 더하면은 그 자체가 답시다. 어펜드한 값이다. 그러니까 룰이 있고, 첫 번째 엘레먼트 여기가 이제 어펜드지. 그래서 그러면은 빼버리죠. 이제 어떻게 줄 거냐면 어펜드에 1, 2, 3, A, B, C, Y 이렇게 쿼리를 줄 거야. 어? 그러면 이제 요 1, 2, 3하고 A, B, C가 넘어가서 1, 2, 3이 널 리스트가 아니지. 그러니까 첫 번째 룰이 페일이 되고 그 다음 룰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X가 뭐가 돼? X가 1, 에러는 2, 3 리스트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L2는 A, B, C. 이게 지금 모르는 건데, Y는 모르는 건데 X의 L3. 그러니까 Y는 첫 번째 거는 1이 되는 거라고. 여기 X가 X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데 L3는 뭐냐면은, 에러에다가 L2를 어펜드 한 게 L3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1, 2, 3하고 A, B, C가 있으면, 이걸 하나 띄어서 결과에다가 집어넣고, 요놈하고 요놈을 어펜드한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겠다. 지금 그 얘기라고. 의미가. 어? 여기서 헤드 뗀 다음에, 그래서 보면, 요거가, L3라는 놈은 첫 번째 아규먼트에 헤드 뺀 나머지 것들하고 두 번째 아규먼트 두 개를 어펜드한 결과가 L3라고. 그게 이제 여기저기 있는 거지. 에러 L2, L3로, 에러하고 L2는 어펜드한 거가 L3고, 그 L3에다가 첫 번째 엘리먼트를 헤드를 붙여놓은 거가 결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의미가. 이걸 수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반대로 할 수도 있어. 이게 재밌는 거가, 이렇게 하면 의미가 뭘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의미가 뭘까? 뭔지 모르지만 두 개를 어펜드 했을 때 1, 2, 3, 4가 리스트가 나오는 모든 XI를 알려달라는 얘기라고. 결과 뭘까? 그러면 첫 번째 답은. 이거 첫 번째 답은 널의 1, 2, 3, 4. 이걸 두 개 어펜드하면 1, 2, 3, 4 나오지. 그 다음은 1에 2, 3, 4. 2에 1, 2에 3, 4. 그 다음에 1, 2, 3에 4. 1, 2, 3, 4에 널. 이 5개의 리스트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X.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펜드가 아니라 이거를 디컴포지션 하는 거지. 뭘 어펜드를 해야 얘가 나오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지리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서 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 2를 주면 X는 뭐야? 이건 fail일 거라고. false. 왜 그러냐면 1, 2에다가 G에 붙었잖아. 이게 3, 4면은 이게 3, 4면은 이게 X가 1, 2가 나오는데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1, 2 리스트에다 뭘 어펜드해도 뒤에 3, 4가 붙을 수가 없으니까 앞에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여주는 거는 이 룰 갖고 우리가 어떤 지리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룰 갖고 디컴포지션 할 수도 있고 어펜드 할 수도 있고 얘하고 뭘 어펜드해야 얘가 나오느냐 라는 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 용도를 쓸 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다 변수가 나와요. 이게 X, 너라고 XH, 이게 어떤 컨스탄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수. 이게 지금 언더바 이렇게 되는 거가 언노운 밸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안에서. 이거 100개 하면 너무 많이 했다. 계속 이 언노운으로 해서 리스트가 쫙 나온다. 리커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표를 잘못 준 거지. 지금 어펜드 관계에 있는 모든 X, Y, G를 갖고 와라. 지금 그 얘기잖아. 의미가. 응? 이렇게. 어펜드 관계에 있는 모든 언노운 밸류 X, Y, G를 갖고 와라고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큐리를 잘못 준 거지, 이거 같은 경우. 알겠죠? 이런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조금만 써놨지만 이런 룰들을 다 때려놓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룰이 개수가 뭐 많아야 10개, 20개 되지만 이게 뭐 100만 개 룰, 100만 개 룰, 1000만 개 룰, 팩트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이름을 여기다 다 DB로 집어넣고 뭘 하는 것들인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그젬플 보면 여기 재밌는 거가 날리지 베이스. 무비 데이터베이스. Thousands of factor about movie. 이게 보면은, 이게 액터. 이게 보면은 어떤 배우가 어느 영화에 출연했는가라는 거를 다 DB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나중에 지리 줄 때는 이런 DB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누구와 누가 같이 나온 영화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몇 년도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디렉터 뭐 이거 같은 경우 이거 디렉터 그 어떤 영화의 디렉터가 누구냐고 물을 수도 있고 이 디렉터가 그 감독한 영화들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의 릴레이션들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갖고 릴레이션 갖고 무지하게 많은 걸 찾을 수 있고 지금 이 그램플은 지금 1000개 정도에 대한 액터하고 무비 디렉터 관계가 이 DB로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걸 찾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로지컬 DB 이 로직 프로그래밍 갖고 DB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DB 하면 릴레이셔널 DB잖아. 테이블 갖고 하는 거잖아. 테이블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 갖고 이제 팩트와 룰 갖고 이제 찾아내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얘기한 대로 다음 시간에는
그 D105인가? 다산관에 있는 식당 있던 데 있지? 거기 CCC 마련한 데 있으니까 글로 와서 프롤로그 실습할 수 있도록 하지.